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투자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성입니다. 오늘도 나의투자 두 멘토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택 임주환 멘토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잡고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긴급 진단으로 첫 번째 체크인 시장 진단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충격파에 휩쓸려 들었습니다. 신저가가 속출되고 있고 지수도 연저점을 갱신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좀 부질없어 보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희가 주로 보는 지표는 트레일링 PBR 한 배인데요. 트레일링 PBR 한 배 수준이면은 코스피는 2,500선. 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 수준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패닉셀링 장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여력을 환산을 하자면은 지지선은 2,400에서 2,450 포인트에서 지지선을 좀 형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나라라든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이익 모멘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장에서 뭔가 패닉셀링 매도세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망 자세라든지 내지는 좀 지켜보는 좀 자세가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매도 구간에 패닉셀링이 겹치면서 시장의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나 사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어디에서 나올지 현 시점에서 어떤 지표와 이 변수를 가장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네, 일단 크게 지표상으로 보자면은 유가 부분의 향방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민감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 안정화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유가 상승은 점적으로 이뤄진다면 초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모멘텀이라든지 수출 단가 인상 효과에 수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이제 현재와 같이 좀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부분인데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은 소비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 약화에도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WTI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도 6월 그 CPI 지표가 사실 높은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줄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사실 아직 조금 그 모멘텀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락다운 해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요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조금 다행스러운 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호재에도 민감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차후점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실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지지율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못한 한 38% 수준으로 지지율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중에 사우디 방문 일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차후 이 같은 이 정부의 행보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선반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6월 FOMC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개인들 어느 정도 우리 연구원님의 뷰나 시황과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하다 아니면 조금 더 결과를 보자 어느 쪽으로 제안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6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을 조금 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벤트들이 조금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좀 주식시장의 좀 방향성도 좀 결정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5월 CPI 발표 이후에 물가 피크업 기대감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방 압력에 따라서 일단 업종별로도 보자면은 원가 부담 대비 이익 개선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업종이 방어주 역할을 단기간으로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1차적인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6월 FOMC 회의 이후에 미 연준의 정확한 금리 경로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좀 변동성이 높은 구간 내에서는 일단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주간 단위로 보자면은 매출 총이익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상사라든지 운송, 반도체 같은 업종들이 오히려 조금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도 구간님은 맞나? 지금 FOMC 회의를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또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긴급 시장 진단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